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40년대 할리우드. 그곳에는 신이 직접 빚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스크린을 꿰뚫고 관객의 심장을 훔쳤던 타이론 파워라는 그의 이름은 시대의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모든 여성이 꿈꾸는 완벽한 연인이었죠. 하지만 카메라의 불빛이 꺼진 순간 이 완벽한 황태자의 가면은 벗겨지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리우드 전체를 뒤흔든 수십 명의 여배우들과의 끝없는 불륜 행각, 그리고 당대에는 존재 자체가 죄악이었던, 절대 공개될 수 없었던 금기의 관계까지. 오늘 우리는 할리우드가 필사적으로 덮으려 했던 타이론 파워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스캔들의 연대기, 그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과연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평생 욕망의 노예로 살았을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939년 26세의 타이론 파워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은 바로 프랑스 출신의 미모의 여배우 아나벨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평범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벨라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이미 2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연상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할리우드 시스템은 배우들의 사생활까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특히 20세기 폭스는 타이론과 아나벨라의 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나벨라가 타이론 파워와 만나기 전 그녀는 이미 할리우드의 다른 거물급 배우와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그 상대방은 바로 클라크 게이블이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과 아나벨라의 관계는 할리우드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두 사람은 1937년부터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유럽 여행도 함께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아나벨라가 갑자기 타이론 파워에게 마음을 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아나벨라에게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반면 타이론 파워는 젊고 미혼이었으며 20세기 폭스의 간판 스타로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1939년 4월 23일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는 더 큰 폭탄이 숨어 있었어요. 아나벨라는 클라크 게이블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할리우드 내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나벨라는 타이론 파워와 결혼한 후에도 클라크 게이블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삼각관계는 타이론 파워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 타이론 파워 자신도 다른 여성들과 불륜에 빠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0년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타이론은 불륜 스캔들에 빠져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오즈의 마법사의 주디 갈랜드였습니다. 당시 주디 갈랜드는 18세의 신인 배우였고 타이론 파워는 27세의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만 9살이었죠. 두 사람의 만남은 MGM 스튜디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주디 갈랜드는 타이론 파워를 보는 순간 완전히 매혹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타이론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주디 갈랜드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죠. 그녀는 약물 의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타이론 파워는 그런 그녀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비버리힐스의 비밀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디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었고, 심지어 주디의 약물 치료비까지 지불해 주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디 갈랜드가 타이론의 비밀을 알고 나서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타이론의 여성 스캔들 외에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은 잠시 뒤 밝혀드리며, 주디는 기혼 남성과의 불륜이라는 죄책감도 그녀를 더욱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타이론 파워는 또 다른 불륜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20세기 폭스의 뮤지컬 퀸, 베티 그레이블입니다. 베티 그레이블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 역시 기혼 여성이었어요. 1937년에 제키 쿠건과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즉, 두 기혼자가 서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941년 영화 A Yank in the RAF 촬영 중에 시작되었어요. 촬영장에서 서로에게 끌렸던 두 사람은 촬영이 끝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녀는 타이론과의 관계를 위해 남편과 별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타이론은 여전히 아나벨라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20세기 폭스 스튜디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스튜디오의 핵심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쉬쉬했습니다. 대신 언론에는 좋은 동료 관계라고만 발표했지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타이론과의 관계를 통해 더 좋은 역할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타이론에게 자신을 주연으로 캐스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1940년대 중반, 타이론 파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 티어니와의 만남이었죠. 진 티어니는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꼽혔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미모와 우아한 매너는 타이론 파워를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두 사람은 영화 면도날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요. 첫 촬영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해요. 진 티어니는 회고록에서 타이론과 연기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진 티어니도 기혼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1941년 패션 디자이너 올레그 카시니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진 티어니는 타이론 때문에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심지어 이혼까지 고려했다고 해요. 이들의 불륜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제가 된 스캔들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공공연해서 언론에서도 대놓고 보도할 정도였어요. 진 티어니의 남편 올레그 카시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타이론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었으며 스튜디오의 압력도 있었죠. 결국 이 모든 스캔들이 타이론과 아나벨라의 결혼 생활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1948년 9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지 불과 1년 후인 1949년, 타이론은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번 상대방은 멕시코 출신의 절세미인 린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성의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미모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린다 크리스천이 타이론 파워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할리우드의 다른 유명 배우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바로 카사블랑카의 폴 헬레이드였습니다. 폴 헬레이드는 기혼 남성이었지만 린다 크리스천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린다 크리스천은 더 큰 물고기를 노리고 있었죠. 바로 타이론 파워였습니다. 1949년 1월 27일, 타이론과 린다는 로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린다의 웨딩드레스는 당시 패션계에 큰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 결혼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린다는 타이론과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1950년, 린다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타이론은 또 다른 불륜에 빠져듭니다. 상대방은 바로 할리우드의 섹스 심볼, 라나 터너였습니다. 라나는 당시 우체부는 배를 2번 울린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배우였죠. 그녀 역시 복잡한 연애사로 유명했는데요. 타이론과 만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관계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비버리힐스의 고급 클럽에서 시작됩니다. 라나는 타이론의 성숙한 매력에 빠졌고 타이론은 그녀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홀렸죠. 더 충격적인 건 아내 린다 크리스천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린다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했고 결국 두 사람의 미래 현장을 포착합니다. 이 사건으로 타이론과 린다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파탄납니다. 린다는 분노에 차서 라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타이론은 또 다른 불륜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에바 가드너였어요. 에바 가드너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녀는 타이론과 만남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에바 가드너는 타이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관계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마피아와 연결된 그의 인맥 때문에 타이론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지요.
결국 타이로는 에바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할리우드를 떠나 유럽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타이로는 독일 출신의 전설적인 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와도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51세, 타이로는 38세였어요. 마를레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배우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남성적인 매력과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캐릭터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파리에서 시작되었어요. 타이론이 유럽에서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마를레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해요. 마를레네는 타이론에게 유럽의 상류사회를 소개해 주었고 타이론은 그녀의 지적이고 세련된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마를레네는 유럽의 여러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결국 1955년 타이론과 마를레네는 헤어지고 맙니다. 두 사람 모두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1958년 44세의 타이론 파워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22세의 젊은 배우 데보라 미나도스였습니다. 데보라 미나도스는 그리스계 미국인으로 타이론보다 22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신인 배우였고 타이론의 명성에 매혹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1957년 영화 The Sun Also Rises 촬영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데보라는 이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는데요. 타이론의 성숙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타이론 역시 데보라의 순수하고 젊은 아름다움에 끌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들과는 다른 순수함을 발견했다고 해요. 1958년 5월 7일 두 사람은 미시시피주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되었어요. 1956년 데보라와 결혼하기 3년 전 타이론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불륜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모나코 왕비가 되는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1953년 영화 모감보 촬영이 한창이던 아프리카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이론은 아프리카에서 영화 카이버 소총이왕 촬영으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끌렸다고 합니다. 타이론은 그레이스가 클라크 게이블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유의 매력과 저돌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클라크에 비해 타이론은 훨씬 낭만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레이스 켈리는 두 명의 전설적인 스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고 클라크 몰래 타이론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 왕비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1957년 타이론의 또 다른 불륜 상대는 이탈리아의 여신 소피아 로렌이었습니다. 당시 소피아는 23세의 신인 배우였고 타이론은 44세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타이론은 영화 잃어버린 전설의 촬영장에서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왔고 고립된 사막의 촬영지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소피아는 회고록에서 타이론 파워는 내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신사적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제작자 카를로 폰티를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피아에게 거절당한 타이론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타가 아닌 평범하고 안정적인 여성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보라에게서 그토록 원했던 안식처를 발견했으며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배우들과의 스캔들, 이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려한 여성 편력은 어쩌면 그가 평생 숨겨야 했던 거대한 비밀을 가리기 위한 연막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할리우드가 봉인했던 가장 깊은 욕망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동성애 의혹이었습니다. 주디 갈랜드는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연인 타이론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다른 남자와 침대에 함께 있는 타이론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이론의 가장 오랜 연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은 배우시저 로메로입니다. 수십 년간 절친이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켰지만 그들의 관계는 할리우드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타이론은 고통받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언제나 로메로의 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저 로메로는 라틴계 배우로
두 사람은 1930년대부터 친구가 되어 타이론 파워가 죽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같은 집에서 지내기도 했거든요. 특히 로메로가 평생 독신으로 지낸 것도 의혹을 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남성 배우들과도 스캔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여성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남성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완벽한 남성의 상징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는 자신의 본능과 시대의 억압 사이에서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20세기 폭스는 타이론의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튜디오는 타이론의 동성애 의혹을 덮기 위해 여러 여배우들과의 가짜 로맨스를 연출합니다. 특히 소냐 헤니, 로레타 영과의 스캔들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가짜 로맨스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연인처럼 행동했고 사적으로는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짜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타이론 파워를 완벽한 이성애자로 인식하게 되었죠. 만약 어떤 기자가 타이론의 동성애 의혹을 보도하려 하면 스튜디오는 그 기자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철저한 통제 덕분에 타이론 파워의 진짜 모습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내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1958년 10월, 타이론 파워는 스페인에서 영화 솔로몬과 시바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타이론의 스캔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출연한 지나 롤로브리지다와 불륜 관계에 빠졌고 동시에 현지에서 만난 젊은 남성과도 의심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타이론 파워의 이런 행동들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압력으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58년 11월 15일, 타이론 파워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영화 촬영 중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죠. 일부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약물 남용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의 복잡한 사생활이 죽음을 앞당겼다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타이론 파워가 죽기 직전에 비밀 문서들을 모두 소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서들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번의 결혼, 수십 명의 여성들과의 불륜, 그리고 절대 공개될 수 없었던 동성애 의혹까지 그의 삶은 신이 내린 얼굴 뒤에 숨겨진 끝없는 욕망의 연대기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뒤흔든 수많은 여신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여성 편력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멈출 수 없었던 본능의 폭주였을까요? 만약 그가 조금 더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의 삶은, 그리고 그가 상처 입혔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타이론 파워는 완벽한 영웅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이라는 감옥 속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적나라한 초상입니다. 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빛 속에 담겨있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